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은 이온결합을 먼저 확인을 해보죠.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 결합입니다. 그리고 양이온은 주로 금속이 얘가 원자과 전자수가 작은 편에 속하죠. 주로 금속이 전자를 잃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이온은 주로 비금속이. 그 이유는 원자과 전자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얻어 만들어지는 이온이었어요.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이 주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온 결합이라면 공유결합은 주로 비금속끼리의 결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탄소를 생각해 보면 탄소는 2개하고 4개가 있죠. 그럼 이 4개를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하려면 4개를 버려도 되고 4개를 받아와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4개를 버릴 거예요. 4개를 받아올 거예요. 개수상 이득이 없죠? 그러면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너를 주기도 싫고 나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자. 전자를 공유하자라는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이것이 공유결합입니다. 즉 전자를 공유할 거예요. 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한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얘는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에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단일은 결합이 하나인가 보다. 이중은 결합이 2개인가 보다. 삼중은 결합이 3개인가 보다. 그리고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우리 이온결합 했을 때 그래프 봤죠? 그 비슷한 그래프를 확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확인하시고 밑으로 내려오면 공유결합의 정의. 주로 비금속 원소끼리 만나면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내놓아 만든 전자쌍을 공유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안정한 전자 배치.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온결합은 배웠으니까 이제 또 다른 공유결합을 배우는 거죠. 2개 이상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우리가 수소결합을 한번 수소가 어떻게 공유를 하는지 전자를 살펴봅시다. 자, 수소를 보시면 전자가 하나씩 있죠. 수소에게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는 헬륨이에요. 헬륨은 전자가 이렇게 2개 있죠. 이렇게 헬륨처럼 전자 배치를 만들려면 전자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수소를 봤더니 얘도 전자 1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랑 나랑 공유하자. 그래서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리고 이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이쪽 수소, 이쪽 반대쪽 수소에서 받은 것. 그리고 이쪽 수소 원자에서 보면 헬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죠. 이쪽 오른쪽 수소 원자에게 봐도 헬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죠. 누구 하나 전자를 잃고 얻지 않았지만 헬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면서 안정해지는 거죠.
수소 원자 두 개가 각각 전자를 한 개씩 내놓고 이 전자쌍을 두 수소 원자가 서로 공유함으로써 형성된다. 이때 각각의 수소 원자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H가 두 개 결합되어 있다고 하고 H2라고 하고 이걸 수소 분자라고 말을 합니다. 분자라는 용어는 공유 결합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물 분자의 형성. 물 분자는 밑에 보면 산소와 수소의 결합이에요. 산소 최외각전자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이 6개를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면 전자가 몇 개 더 필요해요? 2개가 더 필요하죠. 근데 수소는 전자를 하나씩 있으니까 여기서 수소 2개에서 하나씩 받으면 되겠죠? 근데 아예 줘버리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2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려져 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수소로부터 전자를 받아요. 이렇게 해서 수소 공유해주고 이쪽 수소도 산소와 공유해주고 이거 이제 수소로부터만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또 받아야 돼요? 산소로부터도 수소와 함께 공유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공유하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그대로 산소가 갖고 있던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수소가 갖고 있는 건 그대로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유하는 전자까지 같이 살펴보면 수소는 헬륨의 전자 배치와 비슷해지고 같아지고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며 누구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는 거예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죠. 그래서 전자쌍을 한 개씩 공유하면서 산소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수소 원자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 여기 질소도 해볼까요?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수소가 몇 개 필요하죠? 3개가 필요하죠.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3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그럼 또 그려봅시다. 2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요 빈칸 하나하나에 넣어봅시다, 수소를. 하나, 둘, 셋. 공유, 공유, 공유. 그럼 여기서 공유를 하나씩 받아야겠죠? 그러면 또 지우고, 지우고, 3개를 지웠어요. 이렇게 돼 있던 거죠. 3개, 지운 3개를 하나, 둘, 3개를 해주면 이제 수소는 헬륨의 전자 배치처럼 됐나요? 헬륨의 전자 배치처럼 되었고 그 다음에 질소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화학식으로 NH3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이거를 암모니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얘는 H2라고 하고 물이라고 했던 거고 이게 공유결합입니다. 근데 이 공유결합을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니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면 루이스 전자점식을 배울 거예요. 루이스 전자점식을 배우기 전에 일단 공유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고 갑시다. 공유결합의 형성.
보면 우리 이온 결합에서 배웠던 그래프랑 비슷해요. 대신 인력 그래프, 반발력 그래프 따로 없이 합친 그래프만 그려져 있죠. 그래서 A 지점에서 보면 상호작용이 없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없어요. 근데 특정 거리에 가까워지면 이제 약간의 인력이 생겨요. 이온이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전자 배치가 약간씩 달라지면서 인력이 생깁니다. 인력이 생기는데 또 너무 가까워지면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너무 가까워지면 또 반발력이 생기겠죠. 왜? 수소 안에도 수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제 너무 가까워지면 무슨 반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핵끼리 반발력이 생기고 전자끼리 반발력이 생겨서 반발력에 의해서 또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이해가 되나요? 이온 결합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거예요. 인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낮아지다가 반발력에서 에너지가 높아지고 결국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은 마찬가지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C 지점이고 그때의 핵간 거리를 봤더니 74죠. 이거를 공유 결합 길이라고 하고 공유 결합은 반지름도 중요해요. 공유 결합 반지름은 이 길이의 절반이겠죠. 그래서 수소 분자의 공유결합 반지름은 37 피코미터가 됩니다. 피코미터란 단위는 1 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입니다. 엄청 작은 단위이고 그리고 이만큼이 공유 결합 에너지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크기로 판단합니다.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칸을 보시면 두 개의 수소 원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다 두 수소 원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인력이 작용하며 에너지가 안정한 수소 분자를 형성하는 건 최소? 최대? 아니면 우리가 맨날 문제에서 보던 이 A라는 지점? 아니죠. 최소가 될 때 안정한 수소 분자를 형성한다. 두 수소 원자핵 사이 거리가 얼마일 때 안정한 수소 분자를 형성한다고요? 74일 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뭘 방출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리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할수록 결합이 강하고 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합이 안정할수록 결합을 끊고 원자 상태로 만드는데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안정하고 그래서 수소 분자를 다시 수소 원자로 끊어내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너무 안정하니까. 자,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얘를 끊어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가 더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갈수록 더 끊어내기 어렵다. 그래프. 자, 여기도 떨어져 있을 때부터, 즉 거리가 멀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리가 멀 때부터 가까워지면서 인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낮아지지만 반발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 최소인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되는데 이걸 공유 결합 길이라고 하고 이 길이의 절반을 공유 결합 반지름이라고 한다. 그리고 Y축을 읽어보면 여기 0에서부터 이 결합이 만들어지는 지점까지 이 크기를 공유 결합 에너지라고 한다. 이 공유 결합 에너지는 나중에 이제 분자를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배우기도 합니다. 뒤로 넘어가면
두 원자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며 에너지가 최소인 거리에서 공유결합이 형성된다. 이 수소에서 보시면 수소 원자 2개, 수소 분자를 그려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서는 인력이 있고 그리고 같은 전압끼리에는 반발력이 있다. 이 그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공유결합이 형성된다. 그리고 공유결합 길이, 공유결합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했고 공유결합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거죠. 공유결합 길이, 두 원자가 공유결합을 이룰 때 두 원자의 핵 사이의 거리. 수소 분자의 공유결합 길이는 얼마였죠? 여긴 이렇게 써있죠. 우리 아까 74 피코미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나노미터라고 써있잖아요. 자, 피코미터는 아까 얘기했죠?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0.074 나노미터라고 써 있는 거죠. 그리고 반지름은 이 절반 값이다. 그래서 37 피코미터 또는 0.037 나노미터가 된다. 실제 수소 원자의 반지름은 얼마? 여기 53이죠? 53 피코미터예요. 근데 공유결합 반지름은 37 피코미터잖아요. 그래서 약간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전자가 공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전자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실제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여기서 한 개의 전자성 공유하에 형성되는 공유결합을 단일결합. 한 개의 전자쌍, 두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걸 이중결합. 세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걸 삼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위에 그림을 보시면 어떤 게 단일결합인가요? 봐봐, 여기 전자 공유하고 있는 게 한 개죠? 한 개의 전자쌍. 한 개의 전자쌍 단일결합. 이거 뭐예요? 1번과 9번이잖아요. HF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를 하나, 전자쌍이 두 개죠. 전자쌍이 두 개니까 이게 이중결합. 이거 뭐예요? 8번? O2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전자쌍이 세 개죠? 삼중결합. 그리고 다중결합은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이거를 다중결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전자점식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전자점식을 배우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 그림으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유결합수가 많다는 얘기는 서로 결합이 많이 돼 있으니까 서로 밀착돼 있겠죠. 고무줄 한 개로 연결한 거랑 고무줄 두 개, 꼬아서 두 번 연결한 거랑 꼬아서 세 번 연결한 거랑 단단한 정도가 다르고 결합 길이도 달라지죠. 똑같아요. 공유 결합수가 많을수록 결합 길이는 짧아지고 결합 에너지는 커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길이는 3중으로 갈수록 짧아지고 에너지는 3중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공유결합은 이온결합 물질과 잘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 분자 형태로 존재해요. 그렇지 않은 예외가 있죠. 누구? 공유결정이 있어요. 밑에 내려가 보면 여기
따라서 상온에서 주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은 써보죠. 이온 결합 물질은 주로 고체로 존재했죠. 왜? 녹는 점과 우리 이거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이게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했죠. 그리고 얘가 멜팅 포인트랑 보일링 포인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이기 때문에 높았던 거예요. 얘는 전하를 이온처럼 많이 띄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 여기 대부분 공유결합 물질은 원자 사이의 결합력은 강해요. 원자 사이의 결합력은 강해요. 공유결합 강해요. 끊어낼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녹고 끓는다는 건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이 물, 우리는 항상 공유결합은 물을 먼저 생각하니까 물은 너무 작게 그렸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물이 있죠? 이게 물이 있으면 실제로 공유결합한 부분은 어디예요? O와 H 사이죠. 이 공유결합 이게 원자 사이의 결합이죠. 이거는 세요. 근데 우리가 녹고 끓는다고 얘기할 때는 이 공유결합이 끊어질 때가 아니에요. 자, 여기 어디? 여기 이 사이의 인력이 끊어질 때를 우리가 녹는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사이의 힘은 이온 결합에 비해서 약하죠. 왜? 이온의 전하가 훨씬 더 세니까. 여기가 부분적인 전하를 띠긴 하지만 이온의 전하가 훨씬 세니까.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죠. 하지만 물은 예외라고 하는 이유는 얘는 수소결합이라는 걸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물로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가 수소로 예시를 해도 돼요. 봐봐요. 수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공유결합은 어디예요? 여기가 공유결합이잖아요. 그리고 녹는다는 표현은 여기가 끊어졌을 때 녹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인력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래서 녹는 끓는 점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액체나 기체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기전도성은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다. 단 흑연은 예외.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없고 액체일 땐 전기전도성이 있었죠. 이 전기전도성의 차이로 이게 이온결합 물질인지 금속결합 물질인지 공유결합 물질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전도성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물에 잘 녹았죠? 이온결합 물질은 얘는 잘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배우겠죠. 극성 분자는 약간의 부분적인 전하를 띠기 때문에 용해도가 높다. 무극성 분자는 아예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전하가 있고, 얘는 아예 전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물에 녹지 않는다. 마지막,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이 고체 상태로 존재할 때 우리가 이온 결정이란 용어를 썼다면, 우리가 공유 결합에서는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이란 용어를 쓸 거예요. 봐봐요. 방금 얘기한 물과 수소 분자는 분자 결정에 속해요. 즉 분자로 존재하죠.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요. 왜? 녹는다고 끓는다는 거는 분자 사이의 인력을 끊어내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H2, H2O 이런 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공유 결정은 공유 결합을 끊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같은 거.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이렇게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녹는다는 건 어디를 끊어내야 되냐면 이 공유 결합을 끊어내야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 결합력이 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요. 그리고 왜냐면 여기는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을 끊어야 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 결정은 오히려 운종이 끓는 점이 높고 얘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은 게 아니다. 공유 결정을 제외하고 분자 결정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은 거다. 그 이유는 공유 결정은 공유 결합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이고 분자 결정은 이 분자 사이의 인력만 끊어내면 되기 때문이다. 차이점 알겠나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알아봤고 2중, 3중 단일결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 전자점식을 배우고 다시 2중, 단일 2중, 3중 결합의 구조와 전자점식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은 반드시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과 비교하면서 공부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